OBS 독특한 연예 뉴스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 재발견된 배우 강기영 씨와 영웅에서 인상 깊은 연기를 선보인 박진주 씨가 아주 특별한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잠시 후 확인해 보시겠고요. 또 한 번의 연기 변신으로 주말 안방극장을 단번에 사로잡은 이선균, 이보영 씨. 그들의 인생 사전도 함께 펼쳐보시죠. 연예가에서 가장 핫했던 키워드에 궁금증을 파헤친다. 왜 떴을까? 강경, 박진주 하트 발사. 2023년을 이끌어갈 기대되는 스타로 강경, 박진주 씨 등이 선정돼 손아트로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지난해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우영우의 따뜻한 멘토 정명석 변호사를 연기한 강기영 씨는 남자 배우 드라마 부문의 상을 수상했는데요. 재밌는 모습으로 많이 보여드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모습도 너무 좋지만 또 배우로서의 또 사명이 또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다양한 모습, 뭐 액션이라든지 느와르라든지 네. 뭐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드릴 거고 연기로 눈과 귀가 즐겁다면 열심히 목숨 바쳐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 강경 씨와 드라마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여배우로 한경 씨께서 입장하실 때 마치 아직 겨울인데 봄날의 햇살이 들어오는 것 같은 네, 너무나도 환해지는 그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하윤경 씨가 여자 배우 라이징 스타상을 받았습니다. 따뜻하고 친근감 있는 그런 캐릭터를 맡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매력을 좀 좋게 봐주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드라마 슈룹에서 성남대군 역으로 김혜수 씨에게 밀리지 않는 연기력을 보여준 문상민 씨에겐 남자 배우 신인상이 돌아갔는데요. 데뷔 첫 이후에 첫 상이어서 아, 네.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또 23년도에는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좀 정말 책임감이 더 생기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예능 놀면 뭐하니의 고정 멤버로 합류해 연예대상에서 신인상을 받은 박진주 씨는 이번엔 멀티테이너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연기 말고 다른 면으로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상을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의 입소문 속에 조용한 흥행 돌풍을 일으킨 영화 영웅에도 출연해 대세 행보를 이어가고 있죠. 영웅은 사실 제 연기 인생에서도 그렇지만 제 삶에서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작품인 것 같아요. 어떤 세상을 대하는 마음이나 작품을 대하는 마음이나 캐릭터를 대하는 마음이나 모든 게 좀 새롭게 더 큰 책임감을 갖게 만들어준 감사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특유의 유쾌한 에너지와 활력 넘치는 매력으로 팔색조 배우라는 건 이미 입증된 사실. 현실에서는 훨씬 더 약간 좀 생각이 깊다, 뭐 어른스럽다, 그리고 볼수록 진짜 볼수록 한 번 볼 때보다 세 번 볼 때, 세 번 볼 때보다 30번 볼 때 더 예뻐 보인다, 뭐 이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엔 이것을 보는 재미에 푹 빠졌다는데요.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서 나는 솔로 보는 거 정말 너무 좋아합니다. 환장하게 좋아합니다. 그 시간만 기다리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새해에도 열정적인 활동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김옥빈, 유태호, 상극. 온갖 잡기에 능하고 겁도 없고 남자에게 병적으로 지기 싫어하는 여자로 분한 김옥빈 씨와 이미 남강호 씨에게 많은 수식어가 있죠. 키스명인 멜로의 신. 여자를 병적으로 의심하는 남자로 변신한 유태호 씨가 연예대전으로 호흡을 맞춥니다. 여성 혐오주의자의 변태를 어떻게 개박살내줄지. 변호사와 톡배우로 만나 서로를 향해 이를 갈다. 강호랑 사귀는 척 딱 3개월만. 모종의 이유로 계약 연애를 하게 되고 서로에게 점차 빠져드는 이야기인데요. 일단 남자는 의심하고 보잖아. 나야 여잔 늘 조심하지. 선입견 때문에 의심하고 미워하다가도 어느 순간 뜨겁게 빠져드는 남녀 사이에 오묘하고도 달콤한 사랑을 연기하며 시청자에게 설렘을 안길 예정입니다. 박선주, 국민 욕바지. 미스트롯2의 호랑이 마스터라 불리며 참가자들을 아끼는 마음에 쓴소리를 쏟아냈던 박선주 씨.
스타일이 많이 겹치거나 또 기존에 많이 봐왔다거나 뭐 이런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제가 하트가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조금 새롭고 기본기가 탄탄하고 뭐 이런 친구들한테 예, 많이 주려고 노력하다 보니 못 드리게 됐네요. 그녀가 미스터 트롯 2 1대1 데스매치를 앞두고 새로운 마스터로 합류했는데요. 좀 더 냉철하게 시청자의 눈과 귀가 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며 욕바지를 자처해서라도 소신껏 심사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냈죠. 감정에 사실 이렇게 휩쓸리다 보면 또 아무래도 다른 분들하고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잖아요. 감정은 감정이고 뭐 심사는 심사고 뭐 이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박선주 씨의 공정한 심사로 가창력과 스타성 그리고 인성을 겸비한 이명웅 씨 같은 슈퍼스타가 또 한 번 탄생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드레스의 비밀. 이렇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017년 정지훈 씨와 결혼한 김태희 씨는 세상에 하나뿐인 자체 제작 웨딩드레스로 결혼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의류학과 출신인 그녀가 자신의 스타일리스트와 직접 원단을 구하러 다니며 완성한 심플한 미니드레스는 김태희 씨의 미모를 한층 돋보이게 만들었죠. 레드벨벳 조이 씨는 2018년 골든디스크 시상식에서 44,000원에 판매되고 있던 벨벳 드레스를 고급스럽게 소화했고요. 2019년 한 가요 시상식에 사회를 맡았던 한초임 씨는 당시 플라워 패턴이 가미된 시스루 드레스로 이목을 끌었습니다. 스타일리스트가 없다 보니까 제가 직접 드레스를 찾으러 나섰고요. 원래는 이렇게 그런 디자인이 아니었어요. 이너웨어가 이제 원피스였는데 원피스를 조금 제가 바꿔가지고 수선을 했던 거죠. 그게 원가로 13만 원이었고요. 수선비까지 합치면 한 20만 원 들었던 것 같아요. 굳이 값비싼 드레스를 걸치지 않아도 자신만의 매력으로 독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낸 스타들. 또 어떤 패션을 보여줄지 기대되는 가운데 다음에는 또 어떤 키워드가 연예가를 들썩이게 할까요? 지금까지 궁금한 키워드 왜 떴을까였습니다. 알고 보면 신기한, 흥미로운, 놀라운 그 이야기. 스타 잡학사전. 음식으로 따지면 조미료를 넣더라도 맛을 굉장히 추구하는 요리사? 아, 보고 싶다? 재밌다? 네. 괜찮을 거야, 작품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 배우가 되고 싶죠. 네. 현재 가장 핫한 두 드라마에서 맹활약 중인 배우 이선균, 이보영 씨인데요. 이름 석자로 흥행을 보증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스타 잡학사전에서 펼쳐봅니다. 먼저 드라마 법전을 통해 3년 만에 안방극으로 복귀한 이선균 씨를 만나볼까요? 걸출한 스타들을 배출하며 그 명성을 떨치고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일명 한예종. 이선균 씨는 바로 이 한예종의 연극원 1기 출신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데뷔 초엔 조 단역을 전전하며 꽤 오랜 시간 무명 시절을 견뎌내야 했는데요. 2002년도가 제가 데뷔하고 뭐 이게 좀 힘든 시기였는데 제 인생의 첫 영화라고 제가 그 당시 미니홈피 되게 유행할 때 그 스틸도 걸어놓고 그러다 마침내 2007년 드라마 하얀 거탑으로 궤도에 올라선 그는 커피 프린스 1호점, 파스타, 골든타임 등을 거쳐 입지를 확고히 다지게 됐죠. 모든 게 그냥 감사할 뿐이죠. 예. 이후 이선균 씨는 재능은 있지만 길을 찾지 못하는 후배들을 돕겠다 결심하고 2012년 영화 화차에 캐스팅된 직후 소속사가 없던 후배들의 프로필을 모아 변영주 감독에게 전달합니다. 그렇게 총 4명의 후배가 영화 화차의 조 단역으로 캐스팅되는데요. 극중 김민희 씨의 전 남편 역을 맡은 이희준 씨와 이선균 씨의 친구 역을 연기한 김민재 씨, 악랄한 사채업자로 등장한 박혜준 씨와 변호사 역할을 맡은 진선규 씨까지 변영주 감독의 말 맞다나 이선균 씨가 모아온 프로필은 그야말로 보물창고였다는 사실. 같이 하면 또 학교 전체가 욕을 먹는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학연이 꼭 좋은 건 아닐까. 말은 그렇게 해도 한예종을 대표하는 의리의 사나이 맞네요. 이선균 씨는 버럭 연기, 짜증 연기의 달인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배우입니다. 짜증 연기 1인자 뭐 이게 칭찬인지 뭐 칭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카리스마 셰프를 연기한 드라마 파스타였는데요. 저한테 굉장히 기분 좋은 도전이고요. 처음에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점점 캐릭터도 잡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요즘 촬영장 가면 즐겁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덕분에 파스타의 흥행 이후 이선균 씨의 필모그래피엔 변화가 생겼죠. 짜증 좀 내지 말았죠. 나쁜 어겠죠. 왜 또 나한테? 알았다고. 하루가 감옥에 미치겠어. 그러니까 이혼해. 그러니까 나도 하고 싶다고. 근데 엄두가 안 난다고. 영화 내 안의 모든 것에서 이혼이 소원인 남자로 등장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는가 하면 제가 죽였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 몰매니까 좋아? 이 재판 이렇게 끝나면 내 입장은 뭐가 돼요? 예? 영화 성난 변호사에서는 제목 그대로 자존심이 구겨져 성난 에이스 변호사를 완벽하게 소화했는데요. 그의 이런 독보적인 매력은 생애 첫 사극에서도 이어졌으니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 건 처음이야. 영화 임금님의 사건 수첩에서 의문의 사건을 파헤치는 왕 역할을 맡아 자신의 색깔을 확실히 녹인 것. 너는 나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귀찮게나 시끄럽게만 하지 말고 가끔 도움도 되고 좀 그래야 되지 않겠냐? 덕분에 함께 호흡을 맞춘 안재홍 씨와 독특한 케미를 만들어내기도 했죠. 어떻게 보면 형제 같고 어떻게 보면 군대 병장과 일행병 같은 호흡을 좀 살려보자. 그러니까 한동안 연기하다가 정말 재용이 얼굴을 못 보겠는 거예요. 얼굴을 보고 연기를.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선배님께서 굉장히 미남이신데 뭔가 굉장히 웃긴 뭔가가 있어요. 이선균 씨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 6년 열애의 끝을 맺고 그의 아내가 된 전혜진 씨입니다. 이선균 씨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녀는 대학로 전지현으로 유명한 배우였는데요. 대학 시절에 굉장히 좋아하던 배우였고요. 처음 만남은 제 대학 동기가 그 친구 있는 극단에 들어가게 돼서 그때 회식하는 자리에 제가 따라갔어요. 용기 내서 제가 남들 다 있는데 전화번호 좀 달라고 하고 저는 촬영을 갔거든요. 남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거절을 못하고 전화번호를 줬던 것 같아요. 풋풋했던 시절은 점점 멀어져 어느덧 결혼 생활 15년 차. 술 마시고 오면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뭐라고 안 하는데 발끈하거나 30분 차이가 별거 아닌데 뭐 3시에 들어왔죠. 2시 반에 들어왔다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찌찌지. 남들과 다를 게 없는 평범한 부부 같다가도 역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동료인 만큼 특별한 에피소드도 많았죠. 영화 PMC 더 벙커에서 탄생한 이선균, 하정우 씨의 브로맨스 뒤엔 전혜진 씨의 도움이 있었는가 하면 중간에 보이지 않는 조력자가 있었죠. 전혜진 선배님이 계셨어요. 네. 저는 이제 전혜진 선배님과 2작품을 같이 했는데 그쵸. 그럴 때마다 이제 성균 형의 일 들었죠. 그러면서 내적 친밀도가 엄청나게 쌓였던 거죠. 이미 베스트 베프였어요. 이미. 영화 킹메이커에서 이선균 씨와 호흡을 맞춘 설경구 씨도 캐스팅 당시 전혜진 씨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 어느 날 경구 선배님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네. 갑자기 그 성균이 어때? 라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 저 너무 좋아요 라고 하고 성균 선배님한테 책을 드렸는데 그리고 근데 성균 선배님이 이제 답장이 없어가지고 노 시상식장에서 전혜진 씨를 만나서 예. 궁금하니까 어떻게 됐냐? 바빠서 아직 못 읽은 것 같은데 할걸?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이선균 씨 의견보다 전혜진 씨 의견이 더. 그런가 하면 이선균, 전혜진 씨 부부와 친분이 있는 선배 이성민 씨는 본의 아니게 두 사람의 아들에게 미움을 사기도 했다는데요. 혜진 씨 머리를 한번 발로 이렇게 차가지고 혜진 씨가 울었던 기억이 나서 어땠나요, 혜진 씨? 울고 싶었겠습니까? 제 자존심이 지근데 그냥 눈물이 계속
흐르더라고요. 정말 아팠나 봐요. 제가 옛날에 이선균 씨를 때리는 드라마를 했었는데 그 후로 얘네 집 아들이 저를 싫어했었는데 엄마까지 그래가지고 아직 이 영화는 애기들이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그래도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엄마 아빠의 연기를 보면 자랑스러워 하겠네요. 배우 아내를 둔 이선균 씨의 역. 이번엔 배우 남편을 둔 스타로 넘어가 봐야겠습니다. 바로 이보영 씨인데요. 남편 지성 씨와의 첫 만남 스토리는 2004년으로 되돌아갑니다. 드라마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해서 남자 주인공과 서브 여주인공으로 만난 이보영 씨와 지성 씨. 두 사람은 금세 친한 선후배 사이가 됐고 당시 이보영 씨를 몰래 마음에 두고 있던 지성 씨는 고백하지 못하고 입대해야 했는데요. 결국 상병을 달고 휴가를 나오자마자 손편지로 마음을 고백한 지성 씨. 그러나 연예인과 교제 생각이 없던 그녀는 한동안 그를 피해 다니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성 씨의 진심이 통한 걸까요? 몇 번의 거절 끝에 지성 씨의 고백을 받아들인 그녀. 이후 6년간의 공개 연애를 했고 2013년 드디어 부부가 됐는데요. 근데 저희는 그냥 그렇게 즐겁게 만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하게 돼서 그래서 어저께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드디어 결혼한다고. 결혼 당시 슬쩍 2세 계획을 밝혔던 지성 씨. 일단 신경을 따졌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잘하시면 좋겠어요. 그로부터 2년 후 바람대로 예쁜 첫째 딸을 낳았고 4년 후 또 아들을 낳으면서 그녀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엄마가 되고 나서의 마음가짐이 바뀐 거예요. 연기할 때 예전보다 김혜수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전보다 많이 유해진 것 같다고 예전하고 느낌이 다르다고. 출산 후에도 부지런히 작품 활동을 하며 워킹맘의 삶을 사는 그녀. 특히나 드라마 마더와 마인에서는 깊은 모성의 연기를 펼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제가 아이 엄마가 되고 나서 엄마 역할을 하는 거라서 예전에도 엄마 역할을 한 적이 있지만 그때보다는 이 감정이 좀 더 깊어지기는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도 예전보다는 그런 모성애를 표현하는 게 조금 훨씬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깊이 있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는데 지금은 육아하랴 일하랴 정신없는 워킹맘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녀에게도 청춘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취업을 앞둔 그녀는 갑자기 미스코리아 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미스 대전 충남 진해 당선. 훗날 출전했던 이유를 묻자 오로지 취업을 위해서였다고 밝혔는데요. 깊은 눈동자와 나긋한 목소리 덕분에 졸업 전 한 항공사의 승무원 시험에 합격해 취업을 코앞에 두고 있던 그녀. 그러나 동시에 봤던 아나운서 시험에서 3차 시험까지 통과하자 승무원의 꿈을 포기하고 또다시 아나운서 시험에 도전하게 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단아한 캐릭터를 한 기억이 그닥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참 이미지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참 항공사 CF 이미지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단아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결국엔 승무원에 이어 아나운서의 꿈까지 포기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배우가 된 그녀. 그러나 배우가 된 후에도 단아한 이미지와 신뢰감을 주는 외모 덕분에 변호사 등 전문직 캐릭터를 도맡아 왔는데요. 이번에는 1, 2, 3, 4부까지, 그러니까 1, 2, 3, 4, 5, 6부까지 대본 가는 거는 거의 제가 이제 재판과 판결을 통해서 제가 성장해가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제가 변호사 역할을 하는 것 자체가 주로 많이 나와요. 최근 방영 중인 드라마 대행사에서는 그 상큼한 똑단발을 하고도 피도 눈물도 없는 커리어우먼 역할을 제대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행사까지 시청률 10%를 코앞에 두고 있을 만큼 흥행 여왕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그녀. 그러나 그런 그녀도 왕관을 쓰기까지 꽤 험난한 과정을 지나쳐 왔다는데요. 특별히 연기를 배우지 않고 일찍이 주연급 배우가 된 그녀는 당시 소속사의 권유로 데뷔 초부터 다작을 하게 됩니다. 연기를 전혀 즐기지 못했던 그녀는
당시 촬영장에 가는 게 공포였을 만큼 힘든 시기를 보냈고 연기에 대한 간절함마저 없었다는데요. 그래서인지 당시 촬영장에서 감독들에게 혼나기 일쑤였다는 그녀.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오랜만에 혼나보기는 처음이었어요.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이러고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지금 뭐 하자고 이렇게 있나 너무 좀 많이 다운돼 있었어요. 점점 연예계 생활이 자신과 맞지 않다고 판단한 그녀는 당시 소속사와의 계약 만료 후 연예계를 떠날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제가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좀 많이 힘들고 우울하기도 하고 조금 떠나보내는 것 자체가 조금 많이 기분이 되게 많이 다운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당시 남자친구였던 지성 씨와 가족의 도움으로 천천히 일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그녀. 영화 원스 어폰 어 타임을 기점으로 연기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다는데요. 이후 스크린과 안방극장을 오가며 정신없이 연기에 매진하던 중 2012년 그녀의 손에 들어온 드라마 내 딸 서영이의 대본은 그녀의 배우 인생에 큰 선물이 됩니다. 저는 대본을 너무너무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대본을 연기를 안 하고 읽으면서도 어제 상현 씨랑도 연기하다가 그 얘기 했는데 어제 7, 8부 대본을 받았어요. 아직 방송하기 전인데. 근데 저는 어제 이동하는 중에 읽으면서 차 안에서 계속 울었거든요. 너무 많이 울었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가슴 아프게 이렇게 잘 너무너무 다음에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궁금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렇게 눈물샘 자극하는 가족극으로 전성기를 맞았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장르와 연기에 도전한 그녀. 판타지물인 너의 목소리가 들려와 장르물인 신의 선물, 귓속말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내면서 안방극장 흥행 여왕의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뭐라고 말해야 되지? 요즘에 그냥 저 스스로 돌아보면 다 잘 버텼다 이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도 잘 버티고 이러니까 되게 그래도 좋은 일들도 생기고 네, 행복한 일들도 이제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대견하게 잘 버텼네요. 버티고 버텨 20년이 흐른 지금도 늘 시청자들에겐 기대감을 주고 싶다는 그녀. 그래도 제가 나오면은 보고 싶다? 재밌다? 네. 괜찮을 거야 작품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 배우가 되고 싶죠. 네. 이보영의 드라마 언제나 믿고 기대하고 볼 테니 계속해서 활발한 작품 활동 보여주세요. 어떤 역할을 맡든 자신만의 색을 입히며 완전히 새로운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 이선균, 이보영 씨. 모범적인 스타 부부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공통점도 있는데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일과 사랑 모두 멋지게 지켜가길 바랍니다. 독특한 연예 뉴스 다음 시간에도 연예가 한 뉴스와 스타들의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